멀리서 오시다가 어째 여기 들려서. 지난주에는 2시간 자고 새벽에 4시에 나와서 여기 소상공 시청인가요? 본부 갔다가 또 다시 거기서 뭐 지역에서 지점으로 가가지고 어떤 이제 대화를 했는데 해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뭐 말씀 들어보고. 네네. 일단은 좀 저희가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대세가 뭐 마트가 편의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를 변화에 적응 못하면 도태되고.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일단은 제가 마트 편의점 24시 마트가 있는데 편의점이 있는데 마트를 24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네. 근데 그게 이제 술 담배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술 담배를 통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주간에는 관리자가 있을 때는 술과 담배를 판매를 하고 야간에는 관리자가 없을 때는 술과 담배를 통제를 하고 그때 24시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무서운 게 인건비거든요. 그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인 점포형 그래서 무인 구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안 되면 바로 실행이 안 되면 저 빚을 내더라도 무인 포스를 들여놓고 나름의 운영 방식을 접목을 해가지고 현지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무인 점포죠. 낮에 사람 있고 밤에는 사람 없고. 네네네. 그래서 또 거기에는 그래도 일단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대형마트들이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고용 불안이 있고 그래서 또 저도 지금 마트에서 마트 일을 하시다가 3년 정도 경력이 단절된 분이 계세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경단녀가 있으신데 그분을 제가 영입을 해가지고 대우를 해주면서 그분이 혼자서도 경력이 있다 보니까 마트를 제가 나와도 운영이 가능해요. 거래처에 오면은 뭐 물건 매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주간에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진짜 혼자서도 아니면 시간을 또 나눠서도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고 그다음 이제 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기술적인 거,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보안업체 솔루션이나 포스업체 이런 그 결합이 되면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가 예전에 올해 좀 내년도에 아마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길에 아까 보안 업체가 가면은 실제 그런 데 다 가봤어요. 우리 여기 지하도 여기 그 저녁 밤이면 카드 꽂고 들어가서 확인하게 바꿨거든요. 밤에는 무인으로 운전하는데 술 담배는 그 시스템 아직 그게 이제 닫아버리고서 하는 데가 CU가 아마 그렇게 지금 형태가 돼 있어서 저녁 때 되면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술 담배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해야 하는데 점포가 아시지만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 딱딱딱딱 돼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CCTV가 쫙 한 10개 위에다가 카메라를 한 8개 정도 6개, 9개 정도 보통 하더라고요. 가보니까요. 8개, 9개. 그리고 거기서 카메라로다가 촬영하면서 보안업체가 거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보안업체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CCTV는 보안업체가 해주고 한 달 뭐 10만 원에서 얼마 정도 내면은 보안업체가 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 출동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내년도에 시범으로다가 하는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점포가 크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이게 규격화가 되고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다가 이 본인이 갔다가 하려면 태그를 찍어야 되잖아요. 슈퍼가 그게 없는 데가 많아요.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바꾸도 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제가 그래서 그 포스 업체에 선생님하고 그걸 고민을 했어요. 이게 수량이 작으면 되는데 수량이 많으면은 막 싸놓고 할 때 그런 게 없는 데는 그걸 이렇게 수량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지금 아이스크림 전문점들은 다 무인화하는 건 아시죠? 아이스크림들은 아이스크림 하고 그 옆에다가 여기 다 배열을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몇 가지가 많이 품목은 아니에요. 몇백 가지 품목을 배치를 해놓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서 봤고, 아, 그래서. 네, 제가 심지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디까지 할 거냐. 우리가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우리가 그냥 뭐 하는 거는 알아서 하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할 때는 원하는 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 전화로 좀 예, 예. 제가 호칭을 어떻게 주무관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사무관님. 사무관님. 제가 사실 여기 자주 왔었어요. 산림청 관련해가지고 산림청에 10년을 목동에 관련한 문화 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목재문화 진흥회라는 단체와 저는 거기 그 체험 지도사이면서 제가 이제 우드터닝이라는 분야에 좀 10년을 이건 내가 평생 할 나의 어떤 소명이다 사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저기 산림청장사님도 받고 또 뭐 작년에는 프로그램 개발해갖고 전화남도 제자상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근데 그것도 하시면서 그렇죠. 그건 저의 어떤 보면은 이제 뭐 좀 주제 넘는 소리 좀 하지만 저는 소명 그런 의식으로 왔거든요. 근데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 마트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 활동을 병행을 했는데 저는 학교 수업도 그렇고 초중고 이성 교육을 하면서 당진에 있지만은 뭐 수도권으로도 와서 또 수업을 했었습니다. 뭐 매봉초 같은 경우는 3년을 제가 강사비 뭐 25,000원, 3만 원을 2시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도 안 되고 그날 하루는 온전히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건 이제 저의 열정인 거고 제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다 확인해보고 업체의 어려운 점이나 또 심지어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안 된대요.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료 오시면 갖고 네, 제가 저희도 솔직히 좀 방안이 네. 그 방안밖에 지금 검토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검토하고 계신 지원은 어디까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가 협의를 이제 나들가게한테도 있고 슈퍼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들가게 슈퍼는 조금 지원 올해는 계획이 없고 나들가게는 올해 일부 하려고 해서 수없이 진짜 업체들도 많이 데려다 왔어요. 본인들 다 설명을 했어요. 진짜 이거 만드는 업체들이 네, 더 잘하시겠네요. 저희가 한 최소 5번 업체가 다른 업체들과 설명을 또 하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거 추진할 거다 해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아니 저는 원래 슈퍼 쪽인데 나들가게 쪽 그거 약간 담당자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나들가게 담당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주로 하면서 저는 옆에서 참여해서 내년에 이제 슈퍼를 어떻게 나들가게 등록된 데 말고 이건 슈퍼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한번 돌아다녀봐도 인테리어 새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상품 배치하고 가장 큰 게 상품 배치. 방문하신 분들은 대부분 업체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업체분들도 있고, 네. 저희 현장은 솔직히 뭐 대형 하는데 다 가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대형이 아니라 골목상권. 아니 그러니까 그 말하는 아까 슈퍼에 하는 데도 가보고, 그리고 뭐 가봤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하고 싶더라니까. 왜냐면은 무인으로 해도 어쨌든 6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6개월인가? 그때 6개월인가 6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도둑이 한 번도 안 들었대. 다 열어놔. 근데 본인이 CCTV 찍히는 그거 있고 지역이 그렇게 뭐 나쁘던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뭐 자기 얼굴 찍히는데 누가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6개월간 결국 평상시에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더 안 잃어버린대. 가져가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들 염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노스, 그러니까 분실. 노스일이 없다고 거꾸로 했다고. 저희가 사실 가장 무서운 게 인건비예요. 정부도. 그렇죠. 저도 애들이 지금 고1, 고3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컸다고 이제 마감할 때 와서 도와주고 물건 넣어주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다 보면 저는 늦어지면 막 1시, 2시 되면은 그래도 뭐 근처에 있는 편의점 가가지고 음료수라도 하나 뭐 컵라면 하나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만히 보면은 점주님들이 그 연세신 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형마트 가보면 대량 구매, 소량 구매 있고 자기가 찍을 줄 아는 분들은 이런 부인 포스를 두고 찍고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매장에 두는데 사실은 이것도 가격이 제가 물어보니까 7,800 되더라고요. 솔루션까지 프로그램 다 하는데. 근데 이거 저기 개별 결과적으로 이게 계산하는 거 하고 네. 카메라하고 네. 뭐 다 계산하는 거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인 포스를 두면 아이스크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여기 아이스크림 예를 들어 콘을 10개를 가져왔다. 거죠? 그럼 요즘은 기술이 아예 딱 올려놓으면요 10개 투량에 딱 뜬대요. 아, 그거는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네. 개발되어 있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왜 안 하냐면은 거기 그러니까 우리 태국 중에서 그 일본에 쓰는 그 태그가 있을 거예요. 값이 네. 비싸요. 네. 개당 100원에서 막 넘어가요. 네. 지금 막 다운됐다고 해도 아, 이렇게 바코드 택. 네. 뭐 바코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네. 그거 값이 비싸기 때문에 물건을 쉽게 해서 500원짜리 파는데 100원짜리 택을 달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부분이 조금 가격대가 되면은 그게 10원이다. 그러면 가능하죠. 가격이 아직 안 떨어진 값이 지금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무인점 못하면서 대량으로 딱 집어넣으면 바구니 집어넣고 그냥 딱 계산하면 딱 가격 나오면 택 가격이 알아서 찍으면 싸게 싸잖아요. 된다니까요. 아니 그 가격이 비싸다니까요. 아, 근데 그 가격.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지금 예. 그 재난지원금 그리고 또뭐 지역상품권 네. 사실 비용이 뭐 70만 원, 어떤 분은 뭐 100만 원 딱 통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소상공인들 아까 제가 이렇게 뭐 아파트 말까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자료를 한번 뒤져봤어요. 제가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양식들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화재 관련 재래시장 사실 마트도요 화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그 공제계약 쓰고 난 다음에 화재보험을 그냥 소멸성 1년짜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보통 25에서 35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지금 저는 그거예요. 포스에 대한 그 지원, 비용, 그리고 화재보험 같은 걸 좀 들어줄 수. 왜냐면 금액 크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25, 35는요. 그러니까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점주와 뭐 이제 정부 지원 좀 있으면 될 것 같고, 포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존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이거를 저는 인테리어를 했던 사람이라 공간을 확실하게 통제를 하고 그리고 액티비게 보면은 딱 오전에 7시 되면 자동으로 탁 열렸다가 저녁에 또 일정한 시간에 딱 잠기잖아요. 그 식으로 그 부분을 통제를 하려고 그랬더니 요즘 무인 경비 업체에 대한 사장들이 뭐 문을 열면 자동으로 소리가 나잖아요. 경비가 울리고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담배는 셔터식으로 닫아서 또 계산하게 되면은 경비가 울리고 또 주류 냉장고는 또 문이 열고 닫으면 또 그게 공보가 울리고 뭐 그거는 뭐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건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근데 이게 또 기술력이 포스에서 찍는 예를 들어 내가 10개 갖고 가서 7개를 찍었 이런 장난도 이제는 다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로컬 쪽에서는 이미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필요 없는데 봉다리에 이렇게 담아져 있는 게 난 필요 없는데 요만큼만 할래. 그러면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아까 물론 그게 비싸다고 하시는데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예.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걸 우리가 사고가 한 10,000원짜리에 100원짜리 붙인다면은 이해가 근데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 데서 그런 거 안 팔잖아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래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 그게 그게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게 옛날에 네. 몇백 원 하던 거예요. 네. 뭐라고 해야 돼? 무슨 칩이라고 하는데 그냥 택 네, 아니 바코드 택이 아니라 그거만 하는 그 택 자체가 틀려요. 인식하는 우리가 근데- 그냥 막 싸우는 택하고 아니 그 개발하면 안 되나요? 일본 그 거는? 개발을 해서 네. 수없이 개발해서 가격이 다운된 거예요. 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보다 우리가 근데 이게 찍고 들어가는 거 그거거든요. 네. 자체가 비싸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그 부분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많이 이제 한 결과는 그 아무리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야 아이스크림 500원짜리에 그 100원짜리 붙인다고 하면 당연히 점주가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 과자품들 1,000원짜리 100원짜리 붙이기도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 과제는 바코드가 이미 있고 아니, 그 바코드를 네. 그러니까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씩 찍는 건 다 가능해요. 근데 한꺼번에 딱 집어넣고 바구니에 딱 집어넣고 딱 계산하는 시스템을 하려면 비싸다는 근데 얘기죠. 굳이 뭐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나씩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죠. 뭐 그렇죠. 그거를 무슨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인 포스 지원하는 거 그리고 화재보험에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저는 원래 좀그 교육 쪽에 관심이 있어서 네. 주로 강사 활동을 하다가 그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의 전문 강사로 활동을 했었어요. 학교 수업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거 마트를 인수할 때, 마트 언제 오신 거예요? 2015년도에 오전 하신 건데. 네, 이제 올해 6년 차예요. 근데 해보니까 저도 사실 포스 프로그램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앞에 있던 사람들한테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점퍼가 나들 가게나 그건 아니에요. 슈퍼도 아니고 네, 그냥 앞에 동네 슈퍼. 슈퍼 왜 일반 슈퍼인데요? 네. 근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CU나 뭐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개인 저처럼 골목에서 하는 이 마트들이 우리가 그거를 기획하고 우선은 나들 가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서 원래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리저리 또 문제가 많다 근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에 경기가 침체되고 다시 또 창고를 한다 또 다시 근데 슈퍼는 조사한 결과는 아시지만은 슈퍼는 매출 뭐 저희가 솔직히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은 조사 기관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슈퍼는 제가 업무가 슈퍼 담당이잖아요. 예. 우리가 조합들이 있고 슈퍼 조합이 있고 각각의 회원사들이 있잖아요. 그 조사를 이렇게 하면 거꾸로 이번에 크게 피해는 안 봤다. 피해를 안 봤다. 네.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간의 그런 분을 말씀하는 피해본 적도 있겠지 당연인데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 대구 같은 데는 당연히 피해 받겠죠. 여기 뭐 손님들이 저도 제가 네. 재난지원금하고 지역상품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막 접수받는다고 막 관공서 막 웬만한 데 다 접수받고 나서 기본적으로 매출이 죽어 있어서 힘들었는데 2-30만 원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말지. 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불과 뭐 일주일 열흘 상간에 도로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건 일정 어쨌든 그런데 저는 지역의 당진이다 보니까 지방이다 보니 그 농촌 물론 뭐 바닷가 있긴 하지만은 저 손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로마트에서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다. 하나로마트에서 또 저기 뭐 지역상품권. 지역상품권 다 가능하죠. 예. 하나로마트가 네. 거기가 진짜 제가 알기로는 거기 대형마트하고 똑같은 그 규모를 갖고 계시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로마트는 농업 저기로 관련돼서 했다고 해서 거기가 빠져 있어서 근데 그게 사실은요. 크죠. 재래시장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왜 상품권을 서로 왜냐면 저희 가서 저도 손님한테 받으면 거기서 쓰고 그래야 이제 지역이 또 그게 회장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하나로마트에서 이제 그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글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슈퍼의 적은 대형마트라고는 안 보고 솔직히 저는 하나로마트라고 보고 있고 이 식자재 마트하고 두 개. 근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또 보니까 현수막에 제가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가로치고 뭐라고까지 돼 있냐면은 선결제 가능. 왜냐면 상품권은 날짜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그 날짜 지나면 휴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왜 그 상품권을 가지고 글로 안 갔을까요? 왜 처음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고객들 입장에서 거기도 대형이라고 생각 안 갔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엔 바짝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 정부가 잘하는구나. 이러면 되는구나. 우리 하나로는 진짜 우리가 하나로 잡았어야 되는데 하나로가 그럼 지금이라도 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걸 법이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거는 진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제가 오죽하면은 어디에 시장 안에 있는 뭐라 그래요? 상주 말고 뭐라 그러나 그 표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번영회. 예, 번영회 전화번호를 해서 전화를 걸었었어요. 근데 담당자 하나가 라고 해서 여자분한테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은 3월달인가 퇴사를 하셨고 번영회 사무실 전화번호하고 그 회장님 전화번호라고 문자를 줬는데 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저도 바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번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문자가 오신 게 뭐냐면 사장님은 우리는 재래시장인 거고 사장님은 골목에 저기이니 이런 거는 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제가 또 아시는 분들 청과 건어물 이런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해봐야 될 거야. 하면 무슨 소용이겠어? 바뀌겠어? 괜히 시간만 뺏기고 마음만 상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저는 생각이 틀려요. 왜?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잖아요. 왜 지금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뽑았다는 것밖에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참 저희 솔직히 제가 진담을 하면서 들어보면은
그래서 제가 저 소상공 뭐 저기 어디 가서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면은 제가 그랬어요. 저는 솔직한 심정은요. 이게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저희 식구들은 길거리에 나앉아요. 3개월 안에. 근데 만약에 그 제도를 개통을 박아서 어디에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뭐 그거를 기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선해달라고 하면 1년도 넘게 걸려요. 물론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다 하시지만 그 전에 저희는 도산하라고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걸 들고 온 겁니다. 여기는 제 가정사도 있고 여기는 임대차 보호법에 좀 불합리한 부분, 임차인과 임대인의 그런 것까지 여기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저희도 예. 그 어쨌든 뭐 지금 이게 그냥 어느 하나만 딱 이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게 지금 뭐 그냥 어떤 유기체처럼 어느 한쪽만 어떻게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뭔가 이걸 좀 전문가분들이 들여다보시고 일단은 각계 전투 하나씩 해서 전체가 움직여줄 수 있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당장 그냥 그 골목에 있는 그 조그만 마트들 저희 같은 그런 거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경비업체와 이런 포스에 대한 지원과 화재범까지 만약에 뭐 시장도 뭐 재래시장도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이 자꾸 왕왕 문제가 터지니까 근데 조그만 마트도 맞아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네. 하지만 수성원이 중수 슈퍼라고 우리가 말하는 편의점 말고 네. 그냥 5만 개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5만 개인데 제도가 개정이 되면 그 5만 개의 그 점주들이요 족쇄도 풀고 같이 상생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포스 하나 들여놓고 그 경비업체에 그냥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근데 이미 그렇게들 다 하고 계신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나 혼자 그냥 나 여유 있으면 해. 근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분들은 그걸 하지만 저는 빚을 내서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지금 잠깐만요. 제가 네, 잠깐 예. 순간적으로 뭐 하나 잊어버린 게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하시는 게 첫 번째가 무인점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무인점포 하는데 우리가 비용 견적을 다 받아봤어요. 네. 그래서 보통 뭐 최저로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다. 우리 그 포스하고 경비하고 우리 말은 카메라하고 네. 그거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750, 800 들어간다고 보통 우리가 보고만. 네. 근데 문제는 그거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점포가 있고 못하는 점포가 많은데 못하는 점포가 대다수인 이유는 점포부터 배치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까 말한 다 택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배보다 배꼽이 크는 게 어디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어떤 사장님이 한다길래 그래서 견적을 받아왔대. 그래서 2,500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기가 그 업체는 뭐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업체였으니까 그런 얘기 해줘도 인테리어 하는 게 1,700인가? 1,600인가 그게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 설치하는 거다. 근데 인테리어 안 하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커질 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게 두 가지만 해결해 줘서 될 게 아니었던 게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고 그 부분도 지금 저희 정부 지원하는 부분이 글쎄요 뭐 이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슈퍼 담당이고 나들가게 담당을 따로 한다고 했잖아요. 나들가게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몇 퍼센트를 정부에서 지원할 거냐? 정부 지원 100%는 없거든요.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할 거냐? 개인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줄 거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정해야 되는데 그 마트를 하시다가 편의점으로 이렇게 대세가 그쪽이라고 하고 그 체질 개선을 못하면 도태된다고 하니까 만약 그렇게 하셔도 결국 인테리어 비용이 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자 편의점이 자꾸 생기면요 결국 또 경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사실 제가 4월 17일 날 아버지가 월남 청년 유공자시라 지금 대전 영충원에 모셨어요 최근에. 근데 중요한 거는 집안의 대소사 심지어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마트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전주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건 물론 그렇게 하시고 계시면 그거를 제도적으로 조금만 좀 밀어주면 그리고 인테리어도요 저도 인테리어 견적 받아봤어요. 아직 단가 이런 거는 받진 않았지만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컨설팅 받아보고 구조 이렇게 하고 근데 물론 그런 비용이 들겠죠. 근데 저는 최소의 비용 그냥 도장하고 조명 정도만 하고 기본적인 뭐 냉장고도 새 걸로 다 바꾸면 좋겠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솔직히 제가 뭘 하냐면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슈퍼 판매점을 혹시 그거 안 하시죠? 어떤
슈퍼에서 착한 슈퍼. 예, 저도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 충남 서부 협동조합인가? 성남 예, 서울 거기에, 예. 제가 그걸 원래 계약 예. 그걸 기한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 지금 소진공하고 예. 연합회 나들가게 다 하다 보니까 예. 지금 문자가 계속 날라와서 예. 저도 그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거 굉장히 반기고. 착한 슈퍼 그 캠페인 자체도 예. 그 혹시 하셨어요? 착한 슈퍼 막 저기 스티커 써서. 예. 아니 스티커 이만한 거 예, 있습니다. 저도 제가 차에다 붙이고 다녀요. 차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게에다가도 어떤 뭐. 가게에다가 제가 착한 슈퍼 그거 우리가 이제 해서 뭐 착한 가격으로 팔겠다 네. 아니면 공정하게 팔겠다 하는 그것도 네.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한 건데 어쨌든 그거로 인해서 저는 오시면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그거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농산물 오늘부터 판매니까 좀 더 있어봐야 예전에 하신 적 없었죠? 농산물이요? 네. 아니 우리가 기존에 시범 사업을 2번 했었어요. 네. 더 안 하셨죠? 어쨌든 그러니까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번에 안내를 받고 가니까 배너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착한 가게 뭐 해가지고 뭐 소상공모하고 뭐 벤처 뭐 이래서 그거 보고 사진 찍고 여쭤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나라에서 뭐 해서 저렴하게 해갖고 등록돼서 하면 우리가 그거에 이제 그게 거기에서 거점이 돼서 이제 물건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그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가 그게 우리 실질적으로 경락가의 80%가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경락가 경매시장 들어가는 전에 배송해야 되고 경매시장 이용해야 되고 경매인들 하잖아요. 그 비용 다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물건 사가지고 배송비 지원해가지고 10% 보낸 제가 거거든요. 또 생각하는 그 부분이 그런 제도를 일단은 또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저도 거기를 많이 다녔어요 최근에. 근데 나중에 제가 관심 있어서 물어봤을 때 저희가 그걸 알려줘서 거기다 등록을 했다는 부분인 거고. 하여튼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냥. 어쨌든 제가 지금 한번 자료 주고 가시면 제가 한번 보고 뭐 카피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그냥 통째로. 아니 그거만 주세요. 아까 그거 내용물만. 내용물만. 그 가방 그냥. 가방에 넣고 그 내용물 중에 아까 그 내용물 한번 주시죠. 이건 뭐 보시고요. 아까 제가 계획서 같은 거 제가 따로 작성을 하지 못했었어요. 네, 저도 바쁘고. 이건 뭐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화재 보험 들었던 그런 최근에. 혹시 저 아이디어를 낸 그런 게 있나 해서. 그거는 제가 음성 파일을 하나 드릴게요. 저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제가 생각을 정리했던. 여기는 뭐 여기 하나 있네. 이거 아까 이거 보고. 이거는 이제 업체 포스 무인 포스에 대한 거 저기 업체 담당자 만나고 설명드렸던 거고. 설명 드렸던 겁니까? 네, 전화번호 하나 주시면 제가. 명함 드릴게요. 네, 예. 처음에 저도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번 말씀을 듣고.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저희도 한 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저희하고 뭐 비슷하게 지금 가시는 한데 슈퍼들은 그런 생각 잘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비슷하면은 추진하기가 훨씬 쉽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업체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관심 있는 게 또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선생님 같이 어떤 이런 무인점포로 가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못 봤는데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봤어요. 유일하게. 그리고 거기에 저는 이거에 아까 말씀드린 그 경력 단절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재교육. 왜냐면 코스 그 담당하시는 그 업체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가르쳐준 교육이 있냐 했더니 우리가 뭐냐면 슈퍼에 그 체인화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나들가게도 그런 데 가입하면은 이 슈퍼바이저라는 사람을 둬가지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포스 사용법, 배치 뭐 그런 것 등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이제 그쪽에 이제 서산인가 그쪽에서 좀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교육도. 그게 아직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해가지고. 제가 좀 뒤늦게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평생교육도 자격하고 사회복지 자격을 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 시청에서 평생교육 실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사직이 딱 있어갖고 뭐 하다못해 간단한 우리는 아예 가서 그 사업에 하게 되면 직접 가서. 근데 이게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뭐가 있냐면요.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전문가라는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아니 전문가가 아니 그 사람이 이제 현장적인 전문가.
현장에서 직접 그 코스를 진짜 필요한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저 뭐냐면요. 현장 전문가. 제가 지금 여사님 두 분을 같이 모시고 같이 일을 해요. 네. 근데 한 분은 뭐 경력이 꽤 되셨어요. 근데 경력 단절이 됐고 다시 감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잘하시는 베테랑이 한 분 있고, 한 분은 저도 사실 마트가 초보지만 이분도 아르바이트 경험 전문이 없는 분이 저희가 가르쳐가지고 저희가 없어도 저희가 아버지 뭐참 예. 폐암으로 저기 보훈병원에 계실 때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할 때도 코스를 혼자 가게를 운영하실 정도로 뭐 4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시고, 근데도 뭐냐면은 새로운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기능을 알면 참 좋은데, 그리고 업체 사장님한테도 제가 문제가 생길 때 전화를 하면은 밖에서 외부에서요 진짜 휴대폰으로 원격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본인이 잘해야지 시는데 그쵸.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골목의 슈퍼들이 편의점으로 돌려고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 무인점포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창업을 꿈꾸는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딱딱딱. 그거를 그게 저희가 어쨌든 그런 돈을 다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는데 거기 조합이 참여를 안 하는 거. 아직 거기가 서산이라고 하셨나요? 예, 저기 뭐 당진 서산. 예. 아니 거기 조합이 서산이 충남 서산 뭐저 예산조합인가요? 서산조합인가요? 아마 서울수료 뭐 협동조합.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사업에 받아가지고 하면 그런 교육을 다 할 수 있어요. 교육을 다 지원해주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거기가 그런 걸 해야죠. 사업 참여를 해서 조합원들이 좀 이렇게 회원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우리가 이런 사업을 거기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또 교육도 프로그램 임의로 선정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제 저기 목표이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기 저 목공 관련한 부분이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전라남도 지사장을 받았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상임청장은 제 분야에 관심 있는 그 우두터닝이라는 목전방 공예 관련된 부분에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활동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복지산업 저기 박람회 때는 근데 그건 열정이 필요한 거고, 그게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되겠지 그러면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안 되면 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뽑아낸 사람들이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선은 제가 지금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네네. 문자가 계속 그냥 날라와서 저 명함에 제 연락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거 제가 이거 의사 내용은 있고 이건 보니까 개인적인 내용인데 아니 여기 이거 일단은 한번 아니 됐습니다. 제가 요거는 요거는 요건 필요 없고요. 요건 필요 없고요. 나머지 부분. 아니 나머지 건 개인적인 건데 제가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 됐습니다. 여기 인간 등록 이런 게 다 있는데 제가 봤어요. 요건 빼고요. 하여튼 그럼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 제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정리했던 그 아이디어 생각 제안을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저 다행인 게 슈퍼에 저 보니까 사장님 같은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없는데. 네. 사실은 제가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왜냐면 특성사 출신이고 중사에 편했거든요. 아버지도 강성이셨지만 그래도 성격은 트리플 A형이라고 해서 근데 일단은 많이 앞뒤를 대고 많이 좀 두둑에 가지만 일단은 마음 먹으면은 일단은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고 한번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번 어쨌든 간에 저희도 뭐 아이디어 한번 내가지고 지금. 근데 제 바람이 그거예요.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떤 사람들은 2, 3개월 안에 도산해갖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빨리 표현을 해줘야 희망을 갖고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고, 제도적으로 2, 3개월 안에 만약에 요번에도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서울고 같은 것도 빨리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걸 좀 빨리 진행을 해주시는 게, 이거는 저는 만약에 요번에도 이렇게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게, 근데 참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이거를 질질 끌어가는 원래 올 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아이디어를 내고 업체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정이 망가지잖아요. 그 사이에 코로나가 생기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 사이에 여러 가정이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초반에 그 모든 계획들이 이게 만약에 진짜 좀 빨리 움직여 주시면 뭐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를 일단 먼저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왔지만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주들이 실제로 풀수 있는 방법. 내용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도 뭐 일단 제가 음성 파일을 하나 먼저 또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전화 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